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리아스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브와 관련된 알아야 될 이론 사항들이 상당히 좀 됩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상당히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 CAD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외국어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자체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것이 가장 속편한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수학적인 용어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들어가면 힘들고 또 더 많은 전문 용어가 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깊게 이론적으로 너무 알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그냥 외워라, 1번, 2번, 3번 구분해서 외우던가 하여튼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아스 소개 영상에서 보면 가끔 잠깐씩 나오는데 알리아스 헬프 메뉴를 보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림으로. 알리아스에서 이 헬프 메뉴를 누르면 알리아스 헬프라는 사이트에 온라인 도움말로 접속이 되고, 거기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다양한 이론적인 부분, 기초 부분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책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 구글 크롬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한글로 번역을 하더라도 특별히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는 너무 엉뚱하게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영어가 어려우면 이 한글 번역도 유용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뤘던 이 알리아스의 가장 특징이고 장점인 기술 중에 하나가 넙스 모델링이라는 거였잖아요. CAD나 이런 거는 없는 알리아스 고유의 기술입니다. T스프라인, B스프라인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찾아보면 수학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수학 용어 함수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넙스 모델링은 특히나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나 아니 다른 CAD 모델링처럼 솔리드 모델링 이런 것처럼 표면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솔리드 모델링하고 틀리게 표면 품질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보더라도 넙스 모델링은 유연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밀한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트롤 툴이 있다는 얘기죠.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긋거나 필렛을 만들거나, 못하기도 사실은 이 둥글게 만드는 이 필렛도 반지름만 넣어서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알리아스에서는 필렛 모서리 굴리는 거 하나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도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항공기 이런 데는 아주 이런 보트 이런 것의 외관을 만드는
조형하는 그런 툴로서는 가장 현존하는 툴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CVs라고 나오는데 컨트롤 버텍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CV가 바로 이 표면의 서페이스의 품질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핵심 요소죠. 우리 저기 봤던 오리 무게추,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옛날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뭐 작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대나무로 얇은 자 위에 자유곡선을 그렸는데, 그 자유곡선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힘의 정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오리 모양의 무게추를 걸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당기거나 밀면은 이 전체적인 곡선이 바뀌겠죠.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만, 바로 걸린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걸려진 부분과 연결해서 다른 무게추와 연관해서 평평함이, 긴장감이 달라지면서 전체적인 형상이 유연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 이론, 그 원리 그대로 알리아스에서 이렇게 커브, 우리가 1, 2, 3D 디자인에서는 스케치가 불렸던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더 스케치 안에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스플라인을 그리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리 무게추가 바로 이 CV, 위에서 봤던 펀데로 버텍스 CV죠. C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작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형상은 사실은 넙슨 모델링에서는 별로 장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지는 그런 형상을 만들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데이터와 넙슨 모델링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다 트림이라는 기능으로 다 잘라서 하나하나 면을 맞추어 전체 형상을 만들었고, 폴리곤도 다 다각형, 삼각형이, 수많은 삼각형이 모여서 형상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그 우리 자동차 덴탈 그 스프레이 해주는 그런 그 샵에 가보면 밝은 조명에 긴 형광등을 많이 켜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용도가 단순히 밝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자동차 표면에 라인을 비추어서 이런 굴곡이 제대로 나왔나, 칠해졌나, 바대로 잘 칠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리아스에서도 이런 조명 효과의 쉐이딩 기능이 있는데 다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폴리곤으로 만든 형상은 단색 무광으로 렌더링해서 했으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쉐이딩, 단색 쉐이딩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스프레이가 된 자동차를 여러분은 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굴곡 하나가 튀면은 다 불량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을 깨끗하게 다듬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즉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처음부터 쭉쭉쭉쭉 스프라인을 그려서 면을 만드는 건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최종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폴리곤으로 저장하거나 3D 맥스나 마야 같은 거는 폴리곤으로 저장이 되고, 알리아스에서는 넙슨 모델링으로 서페이스가 저장이 됩니다. 즉 알리아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때 우리 1, 2, 3D 디자인에 했었던 것처럼 자르고 붙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 이렇게 면 하나하나를 모두 계속 이어 붙여서 전체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동차든 비행기든 다 똑같습니다. 단 붙여지는 인접된 서페이스들이 이렇게 이어진 자국이 안 보이도록 잘, 마치 그 아크릴판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물광을 내는 것처럼 표면을 바대로 칠하는 것처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열 붙인 작업들이 다 이렇게 쪼각쪼각 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모델링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리안스에서는 계속 그 처음부터 CV를 만드는 커브를 만드는 단계부터 서페이스를 붙이면서 완료하는 단계까지 계속 검증, 곡률 검증 이런 것들 검증 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붙여나가면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상으로 만약에 1, 2, 3 디자인에서 이 형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통으로 만들고 필렛으로 굴리고 이면을 스케치로 만든 다음에 파내면서 계속 알을 굴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알을 만들어서 굴리는 방법은 필렛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지름으로 필렛을 만들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약이 많죠. 알리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링과 서페이스 모델링의 대표격인 알리안스가 근본적으로 모델링 시작 전부터 틀리다 라는 겁니다. 용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알리안스 우측에 보면 여기 컨트롤 패널에 디그리 스판스라는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커브나 서페이스를 선택되어 있으면 그 서페이스의 디그리와 스판이 표시가 됩니다. 3이냐, 디그리가 3이고 스판이 1. 컨트롤 포인트, 디그리와 스판은 컨트롤 포인트의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커브라고 했을 때 CV 기준으로 커브를 만들었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커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에디트 포인트가 없죠. 자, 클릭해서 엇갈리게 하면은 또 반전된 그 커브가 생기죠. 얘는 볼록이지만 얘는 원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클릭을 해야지 커브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대략 그 감이 잡히죠.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클릭을 해봐야 합니다. 이 컨트롤 아까 위에 했던 그 오리추가 바로 이 CV입니다. 오리추를 여기서 얘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옮기면은 같이 볼록으로 바뀌겠죠. 그 CV와 CV가 연결된 얇은 선을 헐이라고 그러죠. 컨트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지만 데이터 값이 많아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그 서페이스 그 곡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두 개의 커브를 연결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합판처럼 된 판이 만들어지죠. 이걸 스판이라고 합니다. 위에 봤던 스판스, 여기에 써있죠. 디그리와 스판. 즉 커브와 서페이스는 스판하고 디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포인트 기준으로 커브를 만들었을 때 지금 보시면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CV로 시작해서 CV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Alt키 눌렀습니다. 클릭해서 CV를 만들었지만 이걸 길게 누르면 노란색 화살표가 있으면 밑에 또 다른 메뉴가 있다고 그랬죠. 에디트 포인트 커브로 만들었을 땐 에디트 포인트 기준으로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얘는 좀 모양이 틀리죠. 에디트 포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형태가 좀 과격합니다. 마치 아까 봤던 오리의 무게추가 달려있던 자를 직접 잡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CV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오리추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주변에 있는 CV하고 같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형상이 변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포인트 EP 에디트 포인트와 에디트 포인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디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서페이스를 자를 수도 있고 커브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잘라내서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죠. 하나의 스판이 합판 하나를 휘어서 형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합판을 붙이고 또 중간에 또 하나 합판을 붙이고 여러 개의 합판으로 형상을 만들 수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에디트 포인트가 하나 없이 커브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듯이 좀만 좀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덧셈도 나오고 뭐 제곱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그냥 요 숫자, 요 CV의 숫자는 디그리 플러스 스판지의 숫자다라고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또 똑같이 항상 이런 비율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가 원하는 대로 값을 컨트롤 하면 됩니다. 보이죠? 1과 1은 직선, 디그리상과 스판와는 에디트 포인트 없이 그냥 하나의 스판으로 나오죠. 계속 하나의 스판입니다. CV만 계속 추가되죠. 자, 이 CV는 커브를 많으면 만들수록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컨트롤이 되죠.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좀 더 곡선이 요동을 치는 형상이다 그러면 계속 CV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얘 옮기면 주변에 또 옮겨야 되고 맞춰야 될 게 옮겨서 맞춰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서페이스나 커브는 찌글찌글해지고 이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반적인 자동차든 뭐 일반 가전제품이든 IT 어떤 형상이든 이 CV 숫자는 가급적 늘리지 않고 줄여주는 게 좋다. 물론 이렇게 컨트롤해서 조정했는데 커브를 만들어서 얘만 딱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딱 줄여버리면 그냥 바로 직선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상황을 봐서 줄였다 늘렸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또 차후에서 그 다음에 연속성 continuity, 지금 이거 한글로 번역이 돼 가지고 영어가 지금 안 나오는데 continuity입니다. 연속성이 중요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연속성을 구분하는 그 단위가 있는데 바로 G0, G1, G2, G3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커브 단위에서의 요 내용과 서페이스일 때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 커브, 왼쪽에 있는 커브와 오른쪽에 있는 커브를 만약에 연결한다. 연결하는데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CV 선택해서 무브로 딱 갖다 붙이면 쫙 달라붙습니다. 대신 서페이스를 만들면 줄이 쫙 가겠죠. 구분된 줄이. 그냥 그렇게 된 그 형상으로 자동차 표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어 붙이는 부분을 좀 이음새 없이 붙이고 싶다 그럴 때 또 다른 그런 맞춤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 컨트롤하는 단위입니다. 즉 G0는 0입니다. 0. 처음 하나의 CV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G2, G1일 경우에는 얘가 G0였죠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G1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얘가 붙으면서 이 왼쪽에 있는 커브의 연속성, 형상의 그 방향성이랄까, 이 형상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받으면서 얘와 얘의 형상의 유지를 받으면서의 중간에서 평균값 정도를 내서 이음새 없이 살짝 붙입니다. 얼라인 정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페이스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빛을 비춰도 이렇게 꺾임 현상 없이 살짝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G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은 계속 붙어있죠. 변함이 없어요. 얘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 G2는 G0, G1, G2 이 세 번째 CV까지 영향이 가게끔 해라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얼라인이라는 그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서페이스 만들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움직임이 없는 이 연속성이 계속 갑니다. 가서 이만큼까지 깊숙이 좀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쪽에서 봤을 때부터 점점점 형상이 바뀌어지죠. 그죠? 어떤 형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속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해서 형상을 만들 거냐 이 뜻입니다. 이 형상과 이 형상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형상을 만들 때 어떻게 옵션을 컨트롤할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G3 같은 경우 아주 깊숙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텐션이나 이런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이제 왼쪽에 있는 커브의 텐션에 맞춰 가지고 형상에 맞춰서 자기가 형상을 다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하나의 형상처럼 보일 정도로 얘는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G0로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딱 두 개의 면이 붙었을 때 이렇게 직각이지만 G1까지 해라 그러면 바로 요 밑에가 아마 변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바뀝니다. 그 다음에 G2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 G3는 완벽하게 서로 맞닿습니다. 그 중에 밑에 포지션, 탄젠트, 커버처라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현재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설정 메뉴에 있는 메뉴명입니다. 서브 메뉴에. 탄젠트는 얘와의 어떤 평균 정도의 값의 공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률. 커버처는 선택된 옵션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더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처라고 합니다. 커버처 하나의 뭐랄까 그 형상의 그 유연함이랄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또 이거 번역을 해도 특별히 이해가 더 안 될 거예요. 그냥 커버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따라서 밑에 또 이렇게 또 여러 다양한 옵션도 있어요. 단순히 G1, G2, G3 포지션, 탄젠트, 커버처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폼 팩터 같은 모서리 아까 얘기했듯이 스플래시지만도 반지름으로 거리로 치수를 제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이. 그래서 둥그렇게 와가지고 알이 살짝 굴려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알을 굴리면서 점점점 가면서 좀 뾰족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게 자동차의 그 사이드에서 옆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해치백들의 뒷면, 모서리 같은 그런 형상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둥그렇게 알을 굴리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다양한 컨트롤 옵션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본네트도 마찬가지고. 자, 폼팩터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곡률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커버처라는 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아스에서는 다양한 점검 툴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점점 또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도 요거는 그 서페이스를 만드는 툴들이고 제어가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G1부터 G3까지 있죠. 그 다음에 공차는 CAD로 데이터를 넘길 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 옵션을 건들 필요가 없고
그 설정을 바꾼다 해서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므로 그냥 나중에 패스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곡률 해석. 요거 아까 봤듯이 빗살 무늬가 퍼버 커브처럼 툴인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거 급격하게 모든 모델링이 다 그렇지만 커브와 또는 솔리드만으로 모든 형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서페이스도 이렇게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팅을 하는데 어떻게 커팅할 거냐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브로 투과시켜서 이 부분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커브 서페이스를 겹쳐서 어느 쪽을 뺄 것이냐. 우리도 솔리드에서 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인터섹트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뺄 거냐, 남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구멍 뚫어서 이렇게 트림을 하면, 그걸 트림이라고 하죠. 트림을 하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립니다. 솔리드는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그 뚫린 자국에 주변에 이렇게 메꿔지는데, 이 서페이스는 뒷면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다는 점. 그 다음에 트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가 완전히 통과해서 잘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다 중간에 트림 라인이 끊어지면 트림이 안 된다는 거. 네, 트림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가야죠. 커브로 원을 만드는 여러가지 형태. 이거는 CAD로 넘길 때 사실은 이 원도 사실은 하나의 그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로 둥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CAD로 넘어가면 완벽한 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CAD로 넘겼을 때 선택되는 그 옵션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A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윗부분에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골든룰, 웰리아스의 골든룰, 꼭 지켜야 될, 지키면 좋은 것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커브를 찍을 때 클릭하고 이렇게 커브를 만드는 게 좋지, 위로 아니면 한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면, 요 커브일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페이스를 만들면 이 부분이 우글우글해진다든가 이런 안 좋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항상 커브를 만들 때는 한쪽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선상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커브 위에 CV가 놓이지 않도록 한다. 이것들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 CV는 원하는 정도의 형상이 나오는 때까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CAD로 솔직히 CAD 형상이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CV를 많이 발생시켜서 형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스캔한 데이터 같아요. 근데 무의미하게 너무 CV를 그냥 습관적으로 클릭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서페이스로 만들었을 때 넓게 만들어진 그 긴 큰 영역인데 이런 부분은 CV를 많이 살 필요가 없죠. 전부 그냥 크게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급격한 각도 변환이 있는 부분에서 CV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커브 선상에는 가급적 CV를 올리지 말자. 그 다음에 반전시키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자.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는 이 반전, 여기가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면 오목이 되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CV가 커브의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목이 되므로 나중에 이게 의도치 않은 형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가급적 우글우글하지 않게 보이는 건 똑같다 이겁니다. 그죠? 커브로. 근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자세히 보면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이 CV를 클릭하면 컨트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맞추기가 힘들죠. 이런 뭐 부정형의 형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보는 것처럼 너무 많이 찍었다. 같은 형상인데 이건 너무 적게 찍었고, 대략 이 정도, 이런 형상을 만들 때는 이 정도 하는 게 좋다. 요거는 나중에 커버처라는 툴에서 다시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트 포인트 사용할 때, 커브 만들 때는 CV 기준의 커브가 있고 에디트 포인트 기준의 커브가 있는데, CV로 클릭할 때랑 에디트 포인트 클릭할 때 틀리다. 에디트 포인트와 에디트 포인트 사이는 스판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동차 기준으로 컨셉 모델링, 우리가 형상을 만들 때 보면은 컨셉 모델링과 디자인 디벨롭먼트 단계, 그 다음에 클래스 A 정도로 알리아스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생 때는 대부분 사실은 컨셉 모델링이죠. 렌더링 정도만 나오면 되는, 그러므로 그렇게 전체적인 형상 표현을 넘어서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래스 A라는 거는 모든 디자인 모델링까지 완료돼서 실제로 CAD 또는 생산하는 분들, 엔지니어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마지막 최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 같이 뭐 보이는 거는 원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형상들을 다시 다 만들고 정확하게 원을 만들고, CAD에 불러들였을 때 오차가 안 생기게끔 서페이스 형상 자체도 다 바꾸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부분에 가기까지 뭐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의 모델링 단계는 이 컨셉 모델링이 대부분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그리와 스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컨티뉴이티 브레이크, 연속성, 우리 디그리, 컨티뉴이티, 커버처 다 나왔죠. 여기서 대부분의 용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디자인 알리아스 헬프메일은 메뉴는 뒷부분은 사실 이제 본격적인 메뉴 설명으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앞부분 요 정도까지, 이론 빌더, 시어리 빌더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서페이스 만들 때 앞 두 개의 서페이스, 주로 이제 좌우대칭으로 모델링 많이 하거든요. 반쪽만 합니다.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붙였을 때 아까 얘기한 얼라인, 그 표면을 어떻게 잘 붙이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리플렉션, 반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붙어야 된다. 그게 바로 탄젠트다. 여기 서페이스도, 알리아스 서페이스가 방향이 있어요. 우리 커브도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시작하는 부분을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죠. 여기 시작점입니다. 왼쪽이 시작하는 점에 보면 항상 네모고, 두 번째가 U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같이 놓고 나중에 서페이스를 연결해야지 안 꼬아집니다. 그런데 표면도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UV 방향, V 방향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 만들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규칙들
대부분 자동차 이렇게 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붙여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레일. 서페이스 만들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붙여나갈 때 문제가 생기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딘가에 또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형상이 꼬여요.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면.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삼각형 형식의 서페이스입니다.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림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한쪽에 원래는 여기 면이 하나, 커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버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수많은 CV들이 만나게 하지 말고 모여서 그냥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게 나중에 에러나 이런 거, 왜냐하면 3D 프로그램에 에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에러가 들어가 있는 모델링은 나중에 다시 해도 그 문제를 지우지 않으면 계속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나왔던 얘기, 컨셉 모델링, 디자인 디벨롭먼트, 클래스 A. 이 갭, 우리가 서페이스 모델링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갭이에요. 이게 빈틈. 솔리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죠. 이게 사실은 원래는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아차 실수로 계속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솔리드로 변환하지 않는 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갭이 허용될 수 있는 그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쉐이딩 품질에 의해서 갭이 아닌데 갭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컨셉트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이 갭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스트레스나 이렇게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벌어뜨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컨셉 모델링 하면서 저런 것까지 신경 쓰다가는 아마 고민해야 될 것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트림이죠.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서페이스에서의 트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것도 하다 보면 엄청나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뭘 남기고 뭘 잘라야 되는지 이것들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많이 해봐야 돼요. 3D 모델링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G와 G0 포지션 이렇게 나오죠. 옵션. 이게 뭐냐면 스퀘어 요 네모난 서페이스를 만들 때 연속성을 선택하는 옵션 창입니다. 여기 다음에가 G1 탄젠트였죠. 그 다음에 G3 탄젠트. 이걸 어떻게 선택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주변하고의 이음새의 모양이 틀려집니다. 얘는 지금 요대로 마냥 만든다 그러면은 변함없이 그대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컬러 색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녹색일 경우에 가장 좋은 거죠. 예상되는 만들려고 하는 서페이스의 옵션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고, 조금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어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아까 커브 만들었죠. 지금
에디트 포인트가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했을 때 우측에 컨트롤 판넬을 보면 스판스가 3개 나오죠. 에디트 포인트가 2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판이 합판이 3개란 뜻입니다. 얘를 선택하면 자, 스판이 하나죠. 에디트 포인트가 끝과 끝에 있으니까. 대신 디그리는 3, CV가 3개일 경우엔 디그리가 3이죠. 스판, 디그리 똑같죠. 그렇다면 얘를 서페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복사한 커브를 위로 올립니다. 자, 알리아스에서는 커브와 커브를 연결해서 서페이스를 만든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페이스들은 여기 프리미티브스라고 있지만 얘네들은 내가 만든 서페이스가 아니라 얘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서페이스는 자체적으로 다 커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가장 간단한 우리 123D 디자인에서의 로프트와 같은 기능인 스킨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옵션 창이 생깁니다. 항상 보면 프롬프트를 뭐라고 그랬죠? 셀렉트 커브와 셀렉트 셋 커브 셋이라고 나옵니다. 셀렉트 커브를 선택하라는 뜻이죠. 하나, 첫 번째 커브와 두 번째 커브 선택하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넥스트. 다른 옵션 창 열었을 때 밑에 버튼이 뭐 Go, Apply, Reset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또 다르네요. 리셋은 똑같습니다. 지금 설정된 값을 리셋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Update, Undo, Next. Next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을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누르는 건데, 종료할 명령이 수행할 명령이 없으면 그냥 종료가 돼버리겠죠. Undo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명령 자체를 수행을 취소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킨을 아까 방금 만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때 Undo를 하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재밌는 거는 만든 서페이스가 지금 녹색이잖아요. 녹색이면 어떤 형, 원래는 녹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파란, 선택이 안 되면은 파란색이고 선택하면 흰색입니다. 그런데 왜 녹색이냐? 녹색인 경우에는 바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는 내가 방금 만든 어떤 서페이스든 작업한 내용에 언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히스토리 데이터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 에디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스킨 메뉴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언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옵션을 달리 주든가. 그죠? 근데 얘는 히스토리가 없는 애는 아무리 눌러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굳이 매번 지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우는 메뉴 여기 딜리트에 있는 딜리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입니다.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지금 옮기고 싶다 그러면, 자,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지우겠냐?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울 거냐 물어봐요. 지우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어쨌든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쉐이딩을 해봤습니다. 쉐이딩을 물로 해볼까요? 예. 움직인 걸 취소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커브에서 두 개의 에디트 포인트를 통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에디트 포인트가 없는 서페이스는 스판이 하나죠. 여기 하나라고 나오죠. U 방향, V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서페이스는 두 가지 칸이 나옵니다. 커브는 두 개 칸만 나오지만 얘는 입력창이 4개가 활성돼요. 서페이스 때는. 하지만 얘는 에디트 포인트가 중간에 두 개가 있었죠. 그 상태 그대로 라인 하나가 생깁니다. 아이스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알리아스에서는 이 와이어프레임 형상을 아이스펌이라고 불러요. 요에 라인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에디트 포인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를 자르거나 할 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스판스가 3개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스판스를 수정하고 싶다. 그래서 얘를 1로 수정하고 싶다. 그럼 1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1이 바뀌어지면서 형상도 약간 변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에디트 포인트 CV가 바뀌니까 오리 무게추가 숫자가 바뀌면 형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냐? 오케이,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Offset 버튼을 눌러야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커브하고는 다른 형상의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커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커브는 거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배워야 돼요. 자, 커브 항상 Alt 키를 누르려고 그랬죠. 자, 커브로 서페이스를 커브로 일단 서페이스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만들었는데 커브의 중요한 우리 커브뿐 아니라 어떤 형상이든 중요한 중심점 피벗 포인트가 어디 생기나요? 시작점이 생기죠. 그죠? 대부분 다른 오브젝트들은 해볼까요? 중간에 보면 센터 포인트에 피벗 포인트가 생기지만 커브는 시작점에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물론 더블 클릭해서 시작점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피벗 포지션 나오죠. 퍼스트 C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오리진, 커브 센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커브 센터를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커브 센터 하면 요 센터 중심점이 생기죠. 그럼 본인이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CV는 이렇게 CV 클릭 오리 무게추를 놓는 자리에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꾹 누르면 에디트 포인트 커브가 나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Go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끝점과 시작점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쓰냐면 픽의 CV로 선택한 후에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얘를 움직여서 커브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칭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피벗 포인트를 옮기는 툴로 센터 포인트로 옮겨줍니다. Alt 키로 클릭을 하면 여기로 옮겨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CV 두 개를 선택해서 스케일이나 넘피 스케일로 하면 이렇게 형상을 동일하게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거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3D 상황에서 커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에디트 포인트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커브가 품질이 어떤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까 커버처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좀 아래쪽에 있는데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로케이터즈에 보면 커버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 요거는
나중에 쉘브지에 놓고 사용하면 되죠. 보호한 다음에 원하는 커브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빗살무늬가 확 나옵니다. 이럴 때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빗살무늬의 반복 밀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들어가면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다른 형상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아까 예제에 나왔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 있죠. 나왔죠? 너무 커졌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CV만 찍어서 한번 커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선상에 있는데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쪽이 좀 팡팡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마우스의 앞부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반전이죠, 반전. 자, 이게 만약에 빗살무늬가 없이 커브만 보고 만약에 표면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컨트롤 표면의 품질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쪽을 보면 아직도 쭈글쭈글한 부분이 보이죠. 이걸 다 보면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또 만약에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커브가 적으니까 더 유연하죠. 지울 때는 로케이터스, 딜리트 로케이터스. 얘도 마찬가지로 달라지죠. 자, 커브처는 나중에 다시 또 실제로 모델링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커브 작업할 때 뭐 3D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이 CV와 헐이 제일 시각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량이 많아지면. 그래서 대부분 끄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는 부분만 켜고, 얘를 끄고 싶을 때는 우측에 디그리하고 스판 바로 아래 보면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죠. 여기서 CV 헐을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방금 꺼졌다 켜졌죠. 그 다음에 에디트 포인트 또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커브